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2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825일 차고요. 오늘 기브 앤 테이크 179페이지. 어제 수업을 듣는데 무주상보시. 네, 그렇죠. 우리는 무주상보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 기버 스타일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수업을 듣는데 어, 테이커, 테이커 받기만 하는 사람, 그죠? 그다음에 주고 받으려고. 그러니까 매처인 거예요. 이만큼 했는데 네가 감히 나를 이런 마음이 드는 매처의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나를 그냥 뭐 서로 존중하고 잘 따라야 되는데 네가 어디 나한테 대들 수 있어 하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매처구나. 그것까지도 놓을 수 있는 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저 말이 저 사람은 저 사람 혼자서 하는 말이고 저 사람은 자기 감정이 걸려서 감정이 그냥 널뛰는데 거기에 같이 동요되는 거는 나잖아요. 그거를 의식 수업을 통해서 청소를 해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179페이지 오른쪽에 네, 여섯 번째 줄 밑에서 여기서부터 읽을게. 이게 뭐냐면 근성을 심어주는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당장 해야 할 일에 흥미를 더 느끼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것. 그래서 볼륨의 연구를 보면 재능 있는 음악가와 운동선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벌을 첫 번째 스승으로 만난다. 그러니까 음악가나 운동선수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스승을 어떤 스타일을 만나는지.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줘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가 나와야 돼. 내가 어떻게 해? 그것도 한번 볼게요. 그들은 아이들을 좋아했고, 진짜 좋아하는 거랑 좋아하는 척이랑 다르죠? 그러면 내가 왜 싫어할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제도 그냥 신나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냥. 발표하니까 좋대요? 가벼워지고, 아니, 옛날에 발표했을 때랑 이렇게 요새 발표를 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는 거를 갖다가 새삼 또 막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내 쓰레기통 안에 있는 거 신나게 또 이제 발표를 한다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걸 보면 아이들이 좋아했고 칭찬과 인정으로 보상해 주었다. 아이들을 좋아해야 된다는. 우리는 사람들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 신념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했고 칭찬과 인정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칭찬과 인정으로 보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칭찬과 인정. 아이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사탕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자기 분야와 가르치는 일에 열정적인 그들은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아이들은 가족이나 친구처럼 대한 사람도 많았다. 아이들을 가족이나 친구처럼 대하는. 이들이 지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아마도 배움의 첫 과정을 즐겁고 보람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쵸? 이들이 지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야? 아마도 배움의 첫 과정을 즐겁고 보람 있게 만들어주는 거. 즐겁고 보람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더는 여기에 딱 맞아 들어맞는 사람이다. 그는 언뜻 전형적인 회계학의 달인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디스크 자키, 음악가, 배우, 토크쇼 진행자,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겠다는 열망을 품으며 성장했다. 재밌는 사람이네. 그죠? 강의실에 들어서는 그를 보면 그가 아직 꿈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다방면에 걸쳐 취향과 흥미진진한 천성에 맞게 노래 네 곡을 들려주고 가장 먼저 음악 퀴즈의 정답을 외친 학생에게 초콜릿 캔디를 던져주는 등 반드시 모든 학생이 즐겁게 참여하도록 유도한 뒤 수업을 시작한다. 그의 연구실 벽에 래퍼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정말로 주의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그들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영화를 보는지 말이죠. 그 꼬마들에게 회계학은 치과 치료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셔나 시로 그린, 그린 같은 래퍼 이야기를 하면 녀석들은 우와, 내가 지금 저 늙은 뚱뚱한 백발 아저씨와 한 말을 제대로 들은 게 맞아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정말로 주의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그들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들 수준에 맞는 래퍼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컨택을 하면 관심을 안부를 그냥 하면 돼요. 일을 하든 안 하든. 인간관계 좋은 사람은 다방면의 사람들한테 관계가 좋아요.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그러니까 저도 또 이렇게 보면 뭐 남편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딸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조금 듣다가 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내 얘기로 끌고 와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를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무슨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는 것조차 조바심에 이 에고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상대방 얘기를 잘 못 듣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 거, 안부 묻고 잘 듣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엄청 중요하죠. 안부 묻고 듣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들의 세계에서 있는 음악적인 얘기들을 했을 때, 오, 맞아? 이렇게 뚱뚱하고 백발인데도, 대화가 소통, 나이 드는 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를 함께 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저희 손녀딸이 그래요. 뭐, I am ground, 뭐, 하츄핑 이름 대기, 막 이러거든요. 공부해야 돼요. 하츄핑 공부. 모르겠는 거. 모르면 그냥, 아린핑 해버려요. 그럼 그래도 좋대요. 자기 이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 놀기 위해서 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것들을 공부하고 노래하고 뭐 이래야지 그 아이하고 소통이 되고 내가 저 사람들과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단계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스캔더는 일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 그들이 회계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다. 어떻게 해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면, 레지 러브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스캔더는 이해심 많은 사람의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누구보다 음악을 잘 알고 학생들이 수업 내용과 음악을 연관 짓도록 언제든 음악 이야기를 강의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분이죠. 재미없고 어렵기만 한 수업을 끝까지 따라가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스캔더는 그걸 재미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중간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고객들, 소비자들,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환경을 바꾸는 일을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건 뭐예요?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일.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몰라요. 세상을 바꾸는지 환경을 바꾸는 일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럼 그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줘야지. 내가 그들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그들이 나에게도 관심을 갖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관심도 1도 안 갖고 내 거를 턱 들고 가는 거야. 야, 이건 세상을 바꾸면서 환경을 바꾸는 일이야. 같이 하자. 하겠어요? 무슨 꽁심이 있구나.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그 사이사이에는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누군가에게 만날 때 관심, 그렇죠? 관심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관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을 때
그들과 내가 소통이 되는 거야. 그죠? 참, 간단하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모르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거, 실천하도록 공부한 게 의식 수업이에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이 관심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3년을 완전히 있잖아요.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주간 미팅 내일 잘 들어보세요. 8만 시간의 법칙을 알고 나서는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거. 새로운 것도 아니야. 근데 제가 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누군가 이제 이거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탁 해주셨는데 그게 몰랐던 얘기도 아니고 새로운 얘기도 아닌 거예요. 근데 맞다. 이거였구나라는 게 딱 들어오는 거죠. 이거였네. 맞아. 이걸 잊고 있는 게 있지 않아요? 뭐 제품을 여러 가지 쓰더라도 좋았던 것을 다른 걸 쓰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또 꼭 필요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듯이 8만 시간의 법칙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나서는, 맞아. 우리 일이 이런 일이야. 함께 하는 거야. 레버로지가 있는 거야. 레버로지가 있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칭찬과 인정이 뭔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소비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사업자를 만들고 같이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관심을 갖고 칭찬과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그들을 봐야 돼. 너희들이 나한테 해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쵸? 기브 앤 테이커. 그쵸? 기브, 기버, 매처, 테이커.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자기 혼자만 내가 대단한 거야. 나 혼자만 내가 대단해서 남들이 나한테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매처로서의 이만큼 했는데 화가 났어. 청소해서 없애면 되는 거야. 이래서 이렇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또 걸려 있구나. 이만큼 했는데 이게 매처였구나. 기보로서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쵸? 그거를 내 문제에서 내 에너지가 놓아져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모든 것들을 공부를 다 하고 여러 가지 저희 또 그룹에서는 공부도 다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다 공부를 다 했어요.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는 거, 내 마음만 깨끗이 가다듬으면, 암만 터져나가면 뭐예요? 내가 쓰레기를 들고 있으면 무거워서 안 나가는 거야. 저는 계속, 어쨌든 사소한 거든 털어버리고, 저는 그냥, 그러고 했더니, 사업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가볍게 예전에는 못 모르고 무거운 상태에서 집중을 해서 해놨더라면, 지금은 가벼운 상태에서 집중할 수 있는 막 그런 그 에너지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나고 재밌고 막 집중할 수 있는 그 에너지, 그쵸? 그냥, 그래, 옆에 있지. 막 달려가려고 준비를 이제 요이땅 하면서 막 하는데, 주변에 쓰레기통이 있죠. 똥통이 있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부대기가 둥둥 뜬다고 장을 못 담그면 안 되는 듯이. 근데 그 구더기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청소하되, 청소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내가 청소를 하되, 앞으로 갈 수 있는 힘, 그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야, 이제는 사업에 정말 날개를 달고, 정말 위드그룹에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그냥 쫙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집중되는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스캔더는 일단 사람들이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에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운 공부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브는 스캔더의 수업에서 A형 학점을 받았던 친구인 거예요. 러브가 스캔더의 옛 학생으로 현재 구글에서 일하는 데이비드 몰츠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학생뿐 아니라 누구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최대한 도와줍니다. 개인 시간을 엄청나게 들여서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가능한 많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요. 그와 만나는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도록 노력합니다.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도록 노력을 한다. 내가 특별함을 당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을까? 그쵸? 그러면
또 다 있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 요새는 제품도 빨리 가요. 어떻게 6시 넘어서 주문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가죠? 저는 3시 전에 주문해야 되지 않았어요? 요새는 뭔가 쿠팡 때문에 그런가? 로켓 배송이 생겨서 그런가? 우리도 배송이 빨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한번 제품이 들어가거나 만났으면 두려워서 혹시나 내가 실수했지 않았을까, 싫어하면 어떨까라는 버려져야 된다는 신념 때문에 당하고 싶어서 연락을 안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연락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편안하게 연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이 의식 공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의식 공부를 들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냥 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신나게 또 이제 앞으로의 지금부터의 뭐 3년이라고는 했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한 3년 엄청 집중되면서 재밌게 사업이 완전 엄청나게 전과 다르게 완전히 펼쳐질 것 같아요. 기대들 같이 하시고 열심히 뛸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8만 시간의 법칙 월요일 중앙 미팅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요. 그때 굳이 시간이 안 되시면 그냥 그날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녁에 8시 강의 끝나고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꼭 굳이 안 되면 저녁 8시 그 강의 끝나고 들어보시면 또 제가 말씀을 또 좀 드릴게요. 네. 비천한 재능에 대한 막대한 투자. 비천한 재능에 대한 막대한 투자. 단락이 기네요. 또 일단 중간에 끊어야 될 듯. 네, 볼게요. 비천한 재능이래요. 그런데 막대한 투자를 한대요. 뭔가 안 맞죠? 투자 안 할 것 같죠? 비천한 거. 재능이면 볼게요. 기본은 주변 모든 사람의 잠재력을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잠재력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이끄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어떻게 해요?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이끄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 투자가 항상 결실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재능이 부족하고 또 누군가는 열정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근성이 충분치 못하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스캔더는 회계학이 아닌 다른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학생 한 명을 위해 추천사를 100통 넘게 써준 적이 있다. 추천사를 100통 넘게 써준 적이 있다. 그 학생을 첫 해에 지원한 모든 학교에서 입학을 거절당하고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스캔더는 충실하게 추천서를 다시 써주었다. 2년째도 지원한 모든 학교에서 그 학생을 받아주지 않자 그는 3년째 추천서를 수정해서 써주었다. 3년째에도 모두 실패하자 스캔더는 그제야 그 학생에게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권했다. 만일 스탠더가 테이커나 매처 쪽으로 조금만 기울었다면 좀 더 일찍 포기하고 자신과 그 학생의 시간을 절약하지 않았을까? 기본은 특유의 열정으로 맞지 않는 분야를 선택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는 건 아닐까? 장래성 있는 사람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조금 덜 투자하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설정할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까? 아, 저 안 해도 되고, 왜 그러는 거 있잖아요. 진짜 뭐, 안 해도 될 텐데 왜 저렇게 하시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게 선생님이에요. 아, 우리 같으면 이랬을 텐데, 나 같으면 이랬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나 같으면 이랬을 텐데. 그쵸? 근데 왜 그러실까 하면서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보고 배운 게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배운 거. 선생님 하시는 걸 보고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기버죠. 기버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수님? 뭐 다른 뭐 목사님? 아이고, 기버 아니거든요. 기버의 의식은 500이 넘어요. 아니에요. 성철스님, 김수환 추기경 이런 분들이 500대가 넘으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버로서의 그게 되죠. 근데 기버로서의 그 의식을 가지신 스승님, 선생님을 만났다는 건 완전 짱이거든요. 짱이에요. 근데 알게게게게게 이래요. 뭐 그럴까 이래요.
지 새끼만 챙긴다고. 예, 그쵸. 아, 가족이니까 챙겨야죠. 맞지 않아요? 가족 챙겨야지. 가족도 내버려 두고 스승님으로서의 뭐 여러분들이 그만한 많은 돈과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의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스님 선생님의 가족 관계를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진짜 뭐 우리한테 그 진짜 뭐 2만 원 받는 그 수업료를 가지고 계속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그거를 한다고 그걸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파트너야. 당신 직속 파트너도 아닌데도 도와주고 도와주는데 또 막 그래요. 뭐 직속으로 되니까는 그렇게 도와주고 여기는 안 도와주잖아, 막 이래요. 내가 해놓은 밭을 잘 밟아놔야지. 내가 올라와요. 올라왔을 때 전체를 다 보고 또 그중에 빨리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늦게 올라와도 늦게 올라오는 대로 천천히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올라오는 대로 계속 그 안내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올라오는 내 생각들, 그런 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야, 이렇게, 그리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그 시크릿 올 때마다 10장 그거를 10개짜리, 이게 뭐야? 회충약을 계속 주시는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자꾸 주면서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것 자체가 남아서요. 아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박 2일 하면 사람이 없으면 마이너스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 그냥, 암만 그래도 아무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베풀라고 하는 거는 너무 진짜 칼 안 든 강도 아니에요? 칼을 안 들고 이거 해나 저거 해나 하면서 강도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 충분히 하면서 이걸 스님이 원하시는 거, 내 하나의 정의, 의식이 바뀌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평균 수치가 올라가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는 삶을 태어난 게 경험을 통해서 의식 성장하기로 해서 스님의 목적은 그거죠. 그렇죠? 의식 성장하는 거.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제대로 이제 따라가면서 그걸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또 정할 수 있는 거 선생님은 완전 기다려주고 15년 야 내가 다시 한번 이걸 터지는데 15년이 걸렸어. 15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쵸? 예, 15년 걸렸는데 뭐 여러분들은 더 빠를 겁니다. 제가 15년이니까 더 빠를 거예요. 그쵸?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꾸준하게 내 문제를 해결을 하면 이게 가벼워지고,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또 묶여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매년 전 세계에서 재능 있는 신인을 발굴하는 트래프트를 시행하는 MBA는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는 최적의 장소다. 보이덴 스튜 인먼은 NBA 역사상 최악의 드래프트로 꼽히는 두 번의 지명에 참여한 사람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1972년 포트랜드 트레일 브레이저스 팀은 드래프트 1번 지명권을 얻었고, 당시 선수단 인사부장이던 임머는 센터 라루 마틴을 뽑았다. 그런데 마틴은 트레일 블레이저스에서 뛴 4시즌 동안 게임당 평균 득점 5점에 리바운드 4거리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남겼다. 어, 임머는 마틴을 뽑으면서 NBA 역사에 남을 뛰어난 선수 2명을 놓쳤다. 그중 한 명인 밥 메카두는 데뷔 시즌에만 마틴의 프로 통상 득점보다 더 많은 득점을 올렸다. 메카두는 올해의 신인상을 받았고 2년 후에는 리그 MVP에 선정되었다. 또 14년 동안 NBA에 활약하여 리그 득점왕에 2번 오르고 팀을 2번 우승으로 이끌었으며 올스타에도 5번이나 뽑혔다. 인머는 그 드래프트에서 닥터 제이로 더 잘 알려진
줄리어스 어빙도 그냥 지나쳤다. 12번째로 지명된 어빙은 팀을 3번 우승으로 이끌고 4번이나 MVP에 선정되었으며 무려 15번이나 올스타에 뽑히는 등 NBA 사상 최고 공격수 5명 중 한 명이 되었다. 메카드와 어빙 둘 다 NBA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그로부터 12년 후 브레이저스 단장으로 승진한 스튜 인먼은 명예회복의 기회를 맞았다. 1984년 드래프트에서 인먼에게 2번째 지명권이 주어진 것이다. 그는 2m 14cm가 넘으면서도 균형 잡힌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센터, 샘 보이를 선택했다. 보이는 블록슛과 리바운드는 말할 것도 없고 슛, 패스, 가로채기에도 능한 선수였다. 하지만 보이는 끝내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 ESPN, 있죠. 요거는 미국 스포츠 전문 방송은 그가 은퇴할 때 북미 프로 스포츠 역사상 최악의 드래프트 선수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 10여 년 전 보위에게 표지 모델이라는 영광을 안겨준 스포츠 일러스터 이티드는 아이고, 영어 읽으려니 바빠요. 숨이가 부네요. 그를 NBA 역사상 2번 드래프트 실패 사례로 뽑혔다. 첫 번째는 라, 라루 마틴이다. 임머는 보이를 선택하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출신의 슈팅가드 마이클 조던을 지나쳐 버렸다. 세 번째 지명권을 가진 시카고 불스카 조던은 선택했고 이후의 얘기는 다들 잘 아는 그대로다. 조던은 올해의 신인상을 받은 이후 6번 우승, 득점 왕 10번, MVP 7번, 올스타 14번, 그리고 역대 NBA 선수들 통틀어 게임당 평균 득점 1위라는 기록을 남겼다. ESPN은 그가 20세기 북미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였다고 인정했다. 30분이 넘었어요, 여기. 임원도 조던의 잠재력을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부터 내려갈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능력이 막 없고 막 뭐 잘 못하고 막 있죠. 선수생활 이 결과도 잘 없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15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거 왜 공부하냐 하고 바라보던 사람들 회사에서도 쟤네들 뭐해 하고 아예 그냥 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촥 뛰어오르면, 와, 제가 역전의 기회가 드디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어쨌든 스승님을 잘 만나서, 내 거를 쓰레기통을 뒤엎어서 청소하지 않으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늦추는 일이다. 내가 늦추는 일인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다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걸 알려주시는데, 본인이 걷어차 놓고, 그쵸? 남들 잠재력이 막 있죠. 발휘가 되면, 그걸 깎아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내 것만 청소하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에 아주 그냥, 신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부자 돼가지고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환경도 바꾸고 저절로 부자가 되고 부자는 저절로 되고 환경 바꾸는 거죠. 그렇죠? 예, 백선현님 다 참석하세요. 주간 미팅하고 네, 그 능력을 네, 이렇게 하면서 했던 능력을 이거 알죠? 이렇게 말이야 이 해독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하셨던 그거에 그 능력을 왜 그러세요? 왜 썩히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너무 잘 될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가 뭐가 자신이 없나? 내가 왜 자존감이 왜 이렇게 떨어져 있나? 그 부분을 찾아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유, 그러면 동생을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첫째 손주랑 둘째 손주 보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빨리 풀리는 거 있죠. 그래서 어쨌든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은 당연히 서울인데 또 강사들 모이는 시간이 또 있어요. 토요일 날. 할 때까지 8만 시간이 가슴이 와. 저는 한번 딱 듣는 순간 콱 왔어요. 뭐가 빵 뚫렸어요. 준비가 돼 있어서 뚫린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풀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 에너지 안에서 받아들임이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많이 받아들여요.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가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또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